유튜브에서 본 마감재 무작정 따라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수납장 폭은 300이에요. 일반적인 선반 수납장으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질 텐데요. 이렇게 인출장을 했더니 안쪽 깊은 곳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 세면대를 화장실 바깥쪽으로 빼두면 바쁜 아침 시간에 부부가 동선을 나눠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히든도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죠. 그 중에서도 20평대 아파트는 실용적인 주거 선택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20평대에서 아쉬운 점은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좋은 구성이지만 각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충분한 수납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에서는 수납을 어떻게 기획할지가 인테리어에서 큰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 잠실 파크리오 26평 현장입니다. 이 집은 40평대 못지않은 수납력을 가진 특별한 집인데요. 40평 같은 2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성공입니다. 먼저 실패하지 않는 현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현관은 집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예고편 같은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마감재가 모여있는 곳이어서 깔끔하게 보이려면 바닥 타일, 가구, 도어 필름 등 색상과 톤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련된 현관은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마감재의 색상과 톤을 맞춰야 합니다. 현관 도어 쪽은 영림 필름 PX451, 가구 도어는 필름과 비슷한 색상의 포그 그레이를 적용했습니다. 매립 거울이 있는 벽면은 동화마루에 나토치진, 몬테 화이트를 주방벽까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마감재가 적용된 현관이지만 하나의 결로 익히면서 더욱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관이 심심하지 않도록 벽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독특한 표면 질감을 가진 유에너스의 무늬글을 적용했습니다. 간접 조명을 기역자 인터로 넣어서 최대한 표면 질감을 살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세 번째, 현관 매치가 있으면 가방이나 짐을 올려놓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벤치를 적용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튼튼한 금속 골조를 틀을 잡아줘야 큰 하중을 잘 견디고 시간이 지나도 처짐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신 거울을 설치할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신을 보는 용도로 거울 폭은 최소 500 이상, 높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채우도록 적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훨씬 넓고 높아 보이면서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 타일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좁은 현관을 넓게 보이려면 타일 매지 라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타일 사이즈는 600에 1200, 현관 폭에 따라서 800에 800, 900에 900, 1200에 1200도 좋습니다. 배치는 현관도어 기준 가로로 배치하고 쪽 타일은 신발장 하단으로 가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가로 줄무늬 옷을 입으면 옆으로 넓어 보이죠?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현관일수록 디딤석을 포함해서 바닥은 무조건 가로로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는 꼭 필요한 일괄 소등 시스템을 설치하세요. 외출할 때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집 전체의 조명을 한 번에 끌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전기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20평대 인테리어는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집은 외출할 때 씻고, 옷 입고, 화장까지 이쪽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해 드렸는데요. 이 집은 안방 욕실을 없애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거실 욕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면대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 세면대를 화장실 바깥쪽으로 빼두면 바쁜 아침 시간에 부부가 동선을 나눠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공간은 단순히 세면대만 둔 것이 아니라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옆쪽으로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 수납도 충분히 넣어 드렸습니다. 유럽산 세라믹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하면서 드라이기나 고데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랍 안쪽에 콘센트를 넣어 드렸어요. 콘센트가 안에만 있으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스위치 라인에 맞춰서 디자인이 예쁜 커버형 콘센트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거울 뒤쪽으로는 조명도 배치해서 이 집의 은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조명 거울만으로는 조도가 부족할 수 있어서 위쪽에 보시면 마그네틱 조명을 넣어 조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워시타워를 설치하면 세탁, 건조, 수납 정리까지
이 공간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룸의 워시타워를 계획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워시타워 뒷면에 배관을 연결하는데요, 혹시라도 누수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본체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빼내는 게 쉽지 않아서 점검이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옆쪽 벽면에 수전을 설치하면 수전과 배관이 보여서 공간이 이쁘게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이 오른쪽 슬라이딩 인출장을 넣으면서 하단 부분에 배관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보통 슬라이딩 인출장도 맨 아랫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진 편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점검도 쉽고 마감도 깔끔하게 됐죠. 이 수납장 폭은 300이에요. 일반적인 선반 수납장으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질 텐데요, 이렇게 인출장을 했더니 안쪽 깊은 곳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세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넣고 뺄 수 있어서 편리하겠죠. 그리고 드레스룸의 도어는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설계했어요. 일반적인 여닫이 도어는 문이 열리는 반경 때문에 들어가고 나올 때 불편하거든요. 이번 현장에서는 이쪽에 수납 가구를 설계하면서 뒷면에 도어 포켓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어를 완전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붙이자면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할 때 중요한 건 바로 레일 매립 방법입니다. 천장과 동일한 레벨로 레일을 매립하면 도배지와 레일 금속 단면이 함께 보여서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10mm 정도 더 깊게 매립하면 천장을 더욱 깔끔하게 보이도록 마감할 수 있습니다. 호텔 같은 화장실을 만들려면 이렇게 따라하세요. 먼저 600에 1200 이상의 큰 타일을 세로로 배치하세요. 큰 타일을 사용하면 매지라인이 적어서 욕실이 넓어 보이고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은 유리보다 타일로 구성해주세요. 때가 덜 보이고 관리가 편합니다. 내구성이 강해서 안정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간접 조명을 풍부하게 적용하세요. 간접 조명은 빛이 부드러워서 눈부심이나 눈의 피로가 적어요. 욕실뿐만 아니라 공간 어디든 간접 조명이 많으면 좋습니다. 단 조명 색상은 한 가지로 통일해야 깔끔합니다. 여기 천장 마감은 이노솔을 적용했는데요, 이노솔은 이음매가 없고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공간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의 세면대를 선택하세요. 공간에 비해 너무 크면 공간 밸런스가 깨집니다. 마치 큰 항아리가 좁은 욕실을 다 차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니 주의하세요. 혹시 욕실을 구성하면서 참고할 만한 꿀팁이 더 있을까요? 물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욕실장 안에 콘센트는 세면대 쪽으로 배치해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욕실장 도어 타입은 키가 165 이하라면 슬라이딩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플립장은 문을 위로 열어야 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의 경우 열고 닫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젠트는 꼭 적용하세요. 건조, 머리 말리기, 온풍 기능까지 가성비 최고 제품입니다.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려면 먼저 전기선 풀어야죠. 콘센트 꽂고 사용 후에 다시 말아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휴젠트는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현관에서 공용부로 나가는 복도 천장에는 길게 뻗은 마그네틱 조명을 넣어드렸어요. 이런 복도 공간에 마그네틱 조명을 넣으면 공간의 90점이자 디자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조명을 넣고 빼는 게 쉽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조명 종류도 다양해서 원하는 조명을 쉽게 추가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마그네틱 조명 레일에 시공 포인트가 있는데요, 천장보다 8mm 정도 들어가게 매립하면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단 8mm보다 깊어지면 폴린 타입 조명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통로 중간에는 이렇게 발목등을 넣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두운 밤에도 별도의 스위치 조작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이 집이 40평대 못지않은 수납력을 가진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여드릴 이 팬트리는 원래 안방 화장실 공간이었는데요, 지금은 골프백, 캐리어와 같은 큰 짐부터 작은 짐까지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선반을 계획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팬트리 공간을 안방을 거쳐야 한다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공용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쪽으로 가구 도어를 달아서 출입구를 변경해 드렸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최대한 도어를 올려서 마치 벽처럼 깔끔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제 옆쪽이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인데요, 이 안방 도어는 깔끔하게 히든 도어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이 히든 도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있어서 도어가 닫히는 지점에서 천천히 닫히게 됩니다. 어린이나 성인 손가락 끼임 사고가 예방되는 안전한 히든 도어예요. 문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쾅쾅 소리 없이 조용히 닫히고 세게 닫히지 않아서 도어 스토퍼 역할을 해주는 문틀에 하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마감재 무작정 따라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SNS에서 인테리어 마감재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집에 시공하고 기대와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마감재의 스펙보다도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집에서 가장 넓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성공적인 거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감재 톤과 패턴을 적절하게 적용해주세요. 고객님께서 필름 시공처럼 이음매를 마감하는데 필름 겹침을 한다거나 일정 간격의 홈을 주는 마감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형부는 벽면 마감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아마루의 시그니얼 몬티화이트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지 라인 없이 큰 타일로 벽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분 노출된 벽체는 영림 필름의 PX451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일치된 마감재의 톤을 보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죠. 전체적인 톤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커튼은 암막 커튼 없이 반투명 내피를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거실은 가전과 가구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구와 가전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도록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벽면과 바닥은 가구와 가전을 받아주는 역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거실 조명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적절한 조도 확보와 질서 있는 배치가 필수입니다. 조명의 색상은 한 가지만 적용해야 공간이 깔끔해져요.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그중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두 가지 이상 조명이 섞이면 산만한 분위기가 됩니다. 우물 천장과 커튼 박스에는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넣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한 분위기의 거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청고를 높게 보이도록 수직선을 활용하세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수직 패턴이 강조된 디자인은 공간을 한층 더 높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실에 고형부 조절기 3대장이 있습니다. 비디오폰, 거실 주방 스위치, 온도 조절기 이 세 가지는 시선이 멈추는 위치에 배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파에서 TV 쪽으로 시선을 두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TV 옆에 비디오폰 스위치를 배치하면 눈에 자주 띄어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파벽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주방 스위치는 주방 진입 전에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디오폰은 앉은 위치에서 눈에 쉽게 띄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 스위치와 함께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팬을 추천합니다. 실링팬의 주된 용도는 공기 순환인데요. 환절기에는 선풍기 기능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바로 주방입니다. 기존에는 전형적인 기역자 형태로 좁은 주방이었습니다. 싱크볼과 인덕션이 벽 쪽에 있었고 냉장고와 하부장은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은 개방해서 다이닝룸으로 사용했는데 답답하고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해야 했고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정리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공간 쪽 날개벽을 트고 11자 대면형 주방을 구성하면서 별도의 식탁 없이 아일랜드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일랜드의 폭과 높이입니다. 최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폭 1400에 높이 750이 필요합니다. 가끔 식탁을 아일랜드 높이 900에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바스툴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스툴은 간단한 식사나 음료에 적합하지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불편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와 식탁을 별도로 두고 간단한 식사나 음료만 즐기실 공간이라면 900 높이로 하시고 식탁으로 써야 한다면 높이 750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툴바 상판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릎을 넣기 위해서 최소 250 깊이가 생겨요. 상판 아랫면에 추가 보강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도가 있는 세라믹이라도 사람이 올라간다거나 큰 중량으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 아랫면 보강은 꼭 필수입니다. 냉장고, 오븐, 밥솥을 매립형으로 설계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것도 이 주방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끔 활용하기 어려운 폭 300장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 300의 키 큰 장은 깊은 곳에 물건을 넣고 빼기 쉽지가 않아요. 이번 경우에는 인출식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해서 깊은 곳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는 위아래 충분한 수납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특히 아래쪽은 분리수거함을 두실 수 있도록 깊고 넉넉한 공간으로 설계했고요. 또 보조 주방도 고급스러운 세라믹으로 마감하면서 측면의 가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톤을 맞췄습니다. 슬라이딩 샤시는 창틀이 중간에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밀 성능이 좋은 3중 유리가 적용된 시스템 창으로 교체하면 단열 성능도 강화되고 개방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조 주방 옆쪽, 메인 주방 뒤쪽이죠. 이쪽 공간에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을 넣어드렸어요. 창고장 하단에는 로봇 청소기 주차 공간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홈바 뒤쪽으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빈틈없이 모든 곳을 수납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주방에서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조명 스위치 작동 분리인데요. 주방 상부장 간접 조명, 홈바 간접 조명 이런 조명을 각각의 위치에 스위치 잡으면 너무 불편해집니다. 끄는 거 깜빡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시 또 거기까지 가서 불 꺼야 돼서 귀찮습니다. 그래서 주방 메인 스위치 자리에 조명을 함께 잡아두면 많이 움직이지 않고 편리하게 불을 켜고 끌 수 있어 확실히 편합니다. 고객님은
최대한 편안한 침실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침대 헤드와 부드러운 간접 조명, 독서 등 펜던트 조명을 적용해서 최적의 편안한 공간을 기획해 드렸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침실 배치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간접 조명을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침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연출하면서 눈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매입 조명은 머리 위에 배치하지 마세요. 강한 빛이 직접 눈에 닿아서 불편합니다. 침대 헤드 간접 조명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업라이트 조명으로 설계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부드러운 빛이 벽을 타고 확산되기 때문에 더욱 아늑한 분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동안 집중하면서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서 부드러운 빛에 펜던트 조명을 배치하세요. 조명 스위치는 누워서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겠죠? 양쪽에 3로 스위치를 적용하면 켜고 끄기 편합니다. 이 원칙만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아늑한 침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실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잠실 파크리오 26평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인테리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값비싼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공간을 기획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공간 기획을 잘하면 가성비 마감재로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비싼 마감재를 사용했어도 각 마감재 톤이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사용상 불편함, 비효율적인 동선, 부족한 수납 공간 등 이런 이유로 돈 쓰고도 촌스러운 불편한 인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